예, 다시 네 번째입니다. 보시죠. 유형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 첫 번째는 정파적 목적에 의해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들이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경제적 기득권 때문에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뉴스, 그다음에 부유세와 관련된 것들,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가진 사람들 위주로 계속 가짜뉴스가 유리하게 나오죠. 대표적인 게 간장게장 골목에 손님이 없어. 예, 새벽 3시, 4시에요. 뭐 그런 새벽 4시에 간장게장 골목에 손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다음에 사회적 기득권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의뢰해서 조선일보의 입맛에 맞게 각 방송사들의 편파성을 이제 내놓은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개신교가 에스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개신교 쪽에서 자기들의 위기 상황을 탈출하고자 보수 정치 세력하고 손을 잡으면서 만들어내는 뉴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혹 하고 빠져들기 쉽게 만들려고 그걸 이슬람하고 묶고 그다음에 동성애하고 묶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다음에 혼합형 가짜 뉴스가 나옵니다. 혼합형 가짜 뉴스 진짜하고 가짜하고 살짝 섞은 거예요. 그죠. 뭐 그다음에 정치와 기득권을 묶어서 이제 혼합형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뭘 설명을 드리면 쉬울까요?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좌파 정권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제일 우선시한다. 그래서 인권법과 이런 걸 만들면서 거기에 평등 조항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전교조 좌파 교사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를 전파한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학교에 가서 다 강간당하고 온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비판을 하면 내가 잡혀간다까지 붙어 있죠. 그렇죠. 이게 문제는 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국 조직망을 통해 이제 번져나간다.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짜뉴스가요, 제가 이게 자,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경로가 저렇게 복잡고, 모두가 현실적인 이익, 현실적인 권력 취득을 목적으로 저렇게 대충 엉성하게 하는 게 아니고 치밀하게 저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마침 이게 언론이 무서운 겁니다. 이 현대 시대에서는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어떤 언론 자체가 없었지만 옛날에는, 오늘에는 그 언론에 의해서 거의 그 여론이 형성되고, 어차피 민주주의 국가니까 여론에 의해서 그 표로 연결되고, 또 항상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 세력은 대통령을 말할 것도 없고, 여론의 지지도에 의해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고, 대통령도 대통령 지지도가 있을 때는 강력하게 무슨 자기의 어떤 집권 철학을 밀어붙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여론의 지지도 떨어지면 이제 모든 것이 안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석 부족도 여론의 지지도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보충되고 될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여론의 힘에 의해서 정치 권력이나 이런 게 힘을 가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꼭 정치 권력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어떤 정서가 그것이 어떤 강력하게 그거 밀어주느냐, 무슨 반발하느냐, 무관심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각종 이익 집단의 어떤 위상도 그 영향을 크게 미치니까 결국은 언론이에요. 이 현대 사회는 언론이 그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뭐 다른 예에 이런 뭐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국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권력 요소들이 많지만도 결국은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거 얼마나 그거 제대로 그거 공정하게 그렇게 전파되느냐, 이 문제인데, 그리고 국민과 또 간에 또 이런 상부구조 하부구조 사이에 쌍방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며 얼마나 국민의 여론이 또 반영되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다시 또 다른, 그러니까 지역 사이든 어쨌든 간에 다시 국민들이 다시 확인하고 할 수 있고, 또 정치권에도 전달되고 정치권에도 거의 언론 또 여론에 또 전달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언론을 통해서 어떤 소통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국가의 어떤 이념을 어떤 정립시키는 이런 기능이라든지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언론이고, 자, 언론이 그야말로 오늘날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 무엇보다도 인간이란 건 어차피 길어 듣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하는 그거에 의해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언론이 발언되는 곳의 어떤 깊은 뜻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인간은요. 그냥 자기가 감흥하는 그걸로 의해서 판단하는 거니까요. 결국 언론인데 그러면 언론이 얼마나 그거 제대로 그 정직하게 발전적으로 이렇게 전파를 내보느냐 이런 문제인데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하여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냉정히 말해가지고 개판이에요. 개판. 뭐 여러분들 아무리 부인해도 개판이에요. 괜히 폼 잡을 필요 없어요. 개판을 인정해야 돼요. 유튜브 여기는 뭐 개판 중에서도 가장 깊숙이 들어온 그런 개판이고요. 보세요. 스스로 봐요. 자기 진영이든 아니든 거짓말 대여하는 곳이잖아요. 세계 자본인 구글이 깔아놓은 이런 툴에 들어가지고 지금 전부 말장난으로 지금 놀고 있잖아요. 뭐 팽맨인지 뭐지 그 친구 올린 거 보니까 또 개판쳐 나왔더라고. 내가 또 한 번 까야 되겠어. 그러면 친구고. 혼자 잔머리만 홀리 이놈 자식. 그렇고 보자. 48, 20, 70. 이거 그만해버릴까? 아이 맞네 참. 그만해버릴까? 보자. 49초. 뭐지? 49초. 여기 한번 보죠. 내가 가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신가요? 예, 금방 알 수 있거나 알아차리기 쉬운 편이었다가 26%밖에 안 돼요. 가짜 정보임을 알기 매우 어려웠다가 10% 있고요. 54%가 알기 어려운 편이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런 가짜뉴스 가짜인지 아닌지도 알아보기 어려운 이런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것 때문에 언론을 좀 믿지 못하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됐다고 하는 분들이 89%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가 언론이 자신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짜뉴스하고 싸워야 되는데 예. 언론 스스로가 신문방송이 가짜뉴스 진성 가짜뉴스 말고 막 섞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막 내보내고 있으니까 이거는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일 아닐까요? 일단 가짜뉴스라고 자꾸 하니까 너무 귀여운 이미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가짜뉴스. 가짜뉴스는 본래 어디에 써야 되냐면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거는 광고인데 예. 광고가 아닌 척하려고 예. 예. 기사화 시켜서 그거 귀여운 거죠. 그거는. 예. 자꾸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이는데 예. 실제로는 가짜뉴스는 그런 건 가짜뉴스지만 이거는 허위 날조 뉴스라고 해야 됩니다. 허위 정보죠. 뉴스가 아니죠. 예, 허위 정보죠. 허위 날조 정보 이렇게 예. 하는 게 정확하겠죠. 예. 그래야 여기에 대한 무게감이라든가 죄책감 같은 게 생기는데 다 묶어서 가짜뉴스라고 해주니까 이게 자꾸 이게 애교틱한 이미지로 예. 받아들이는 문제가 첫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항상 제재하려고 그러면 언론의 자유, 컴퓨터에 빠져나가죠. 표현의 자유. 그러나 언론 제 컴퓨터는 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아이고 이번 얘기가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건데 거의 날조라고 하면 바로 이게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뭐 범죄성의 어떤 인식을 하기가 쉬운데 가짜 뉴스 하니까 저게 어떤 농담 비슷하게 방금 뭐라고 용어를 했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그러니까 가짜 뉴스 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뉴스가 가짜냐 그런데 저걸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은 그 습관성 눈물이거든요. 언어란 것도 저것이 이제 반농담 쪽 농담성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의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거 어떤 인간 별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 환경이 어떤 어느 시대에는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어떤 시대에는 그 뭐 그러니까하고 넘어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 타락한 세상에서는 타락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도 타락한 세상에서는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평균율, 평균적인 무슨 그냥 대충 넘어가는 도덕 뭐 이런 식이 되는 게 그것이 인간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거의 날조인데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라는 이런 어떤 용어들과 정착되고 이러면서 그냥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보세요. 예를 들면 기업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그 기업 재산을 뭐 횡령을 한다든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주식회사.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기업가들 그 대기업 무슨 이런 오너들 운영자들 범죄를 저질러도 뭐 집행유예로 나오고 뭐 조금 살다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잘 알고 있잖아요. 미국 가면 그게 뭐 징역 5년 10년서 산다는 거. 그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이나 큰 기업의 오너가 처벌받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하는 그런 게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국가 경제에 어떤 해악이 될 수 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저런 사람들은 그렇게 처벌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의 어떤 우리의 어떤 기업인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척도가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이 그거 제대로 안 갖춰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동영상에서 어떤 지금 제가 문장에 제가 써놓고도 문장이 생각 안 나는데 기업가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돈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 돈을 만지고 이러면 범죄 행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횡령이라든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돈이 그냥 자산이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런 정서가 우리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이런 쪽으로 이래서 국민들도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지 않아도 뭐 비난하더라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고 또 이 법원이라고 하는 이 판사라는 그런 사람들도 의식이 그렇고 그런 거예요. 다 국민 정서하고 결부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한번 보자. 51.5초. 52.3초. 더 들어보죠. 이게 언론의 자유는 국민들이 언론을 개척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유를 말하는 거지 언론사의 자유와 언론사 사주의 자유가 절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가짜뉴스를 만들 자유는 그러니까 아니죠. 누구에게도 없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언론이 당장은 정파적 이익, 눈앞의 이익에 매달려서 생존 경쟁에 몰두하다 보니까 또는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의 이제 기둥을 갉아내는 거죠. 결국은 허물어집니다. 네, 지금 뭐. 근데 국민들은 법을 만들었으라도 이걸 좀 단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우세해요. 네. 작년 10월 달에 그 CBS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한 조사인데요. 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을 포괄적으로 물어봤는데 개인의 명예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가 63.5 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가 20.7%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뭔가 문제가 있다 심각한.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법으로?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면 저도 될까요? 고민하는 지점입니다만은 법을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알리려오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 정권이 저쪽 정권으로 바뀌면 그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면 끔찍한 거고. 저도 좀 그것 때문에. 정권이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첫째 생기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가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가짜뉴스를 체킹하고 처벌하고 제재하는 걸 만드는 순간에 이미 또 다른 방식의 미디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 그다음에 이걸 가짜뉴스로 확정 짓고 제재를 가하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면은 이미 가짜뉴스는 전국을 몇 바퀴 돌고 끝나버린. 그렇죠. 지나가 버렸어요. 뭐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지는 다 그대로 잡혀 있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라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의 법이 될 위험도 있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 나온 조작과 왜곡과 오보의 그 구분이 쉽지는 않아서.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 뭐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고 해도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다 바뀐 정권이 또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악용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무슨 보도란 것은 이루어져 버리면 나중에 그거 전파가 되어버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없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무죄 나더라도 그 사람이 처음에 수사할 때 막 온 국민이 알아버리면
다시 그 사람 명예가 회복 어렵다 이런 얘기고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좀 몇 가지 더 얘기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법을 제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현행법으로도 법에 다양하게 있어요. 형법하고 이런 어떤 가짜 뉴스, 온라인상 이런 것도 특별법도 있어요 현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나라의 어떤 법의 어떤 집행 의지가 약하고 이거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자꾸 새로운 법 만들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현행법을 해석을 해가 법은 해석을 해가지고 영향을 미치거든요. 법 해석을 해가지고 현행법을 하면 웬만한 거 다 처벌할 수 있어요. 가짜 뉴스 이거 선동하는 것들. 법이란 것은 요건에 딱 맞아 들어버리면 못 빠져나오도록 딱 되어 있어요. 법이란 것은요. 단지 그 반성하는 정도나 그런 거에 의해서 무슨 선처하는 정도지. 얼마든지 현행법으로 지금 유튜브고 무슨 이런 여러 이런 에세 이거 개인 방송 그러고 뭐 공중파도 마찬가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입건하면 다 처벌 받아요. 뭐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법을 만든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운용의 문제지 법의 부족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요. 뭐 현재 있는 법도 뭐라고 있는데 무슨 법 만들고 자시고 할 거 뭐 있어. 가만한 토양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좀 들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형법과 통신망법들을 적극 활용해서 일단 사후에라도 엄하게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가짜뉴스는 도저히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사후에라도 엄하게 제재를 가하면 훨씬 나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벌 받는다. 예.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예가 자 보세요. 방금 제가 앞에 얘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어떤 규정을 말하는데 물론 의미가 있죠. 사전에 어떤 방지하는 역할. 그러니까 사후라도 지금이라도 왜냐하면요 인간은 그거 자기 신상에 의해서 인간은 자기 검열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10원 케이스가 여기 저기 막 언론이 가짜 뉴스 이거 선동 이것을 처벌 몇 건만 해버리면요 다 숨어버려요.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건드리니까 이 난린 거예요. 유튜브고 모든 것이 개판 치는 거예요. 인간 별거 아니에요. 몇 놈만 이걸로 해가지고 처벌해가지고 언론에 딱 놔버리면 다 도망가 버려요. 별거 아니에요 인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어떤 환경에 절대적으로 반응하는 동물이에요. 환경이 자기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그 살아남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고 환경이 풀어주면 그러니까 윤리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고 뭐 이게 선동하는 것이 그냥 그래도 되는가 하고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린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어떤 공적 규제가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 대신 인간은 그렇게 또 적절히 공적 규제를 하면 동물하고 틀려서 또 거기 따라서 자기 행동 수준을 맞춰주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악마도 되고 천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천사가 되도록 국가가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천사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렇게 조금 차원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국가 운영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잘 고민을 해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 사회예요. 그러니까 국가 정치 지도자들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돌대가리 개놈들이 다 앉아 있어가지고 다 안 되잖아요. 다 썩어 빠진 것이지. 언론이 이렇게 중요한데 개판치는 언론을 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걸 즐기는 것 같아. 이 정치한 놈들이 전부 다요. 개판되는 것이. 이렇게 적절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언론의 자유를 자기가 그거 정직한 자유를 얼마든지 그거 펼치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보죠. 다시 보죠.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회는 쥐가 막 돌아다녀갖고 잡으라고 위원회를 만들면 쥐의 생태 연구 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끊어야 되겠는데, 한 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20분 넘으면 이게 업로드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끝내려고 했더니 한 번 더 하게 됐네요. 어쩔 수 없네요. 예, 끝내겠습니다.